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 센스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지난주에 우울증에 하강나선 자꾸 빠져든다고 하셨던 우리 판도라님 좀 올라오셨어요? 맞아요. 상승나선으로? 네, 그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괜찮아진 거 보니까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역시 하나의 스위치가 다행이네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위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걸로. 바로 해결되네. 저는 그날 이후로 좀 뭔가 하강나선에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막 설거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막 물 마시던 컵을 씻어 오거나 그냥 갑자기 책상을 정리를 한다거나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을 했는데 약간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확실한 스위치 있는데. 푸시업 200개요? 아니요. 영화 보기. 극장 가서 보기. 아하. 영화 새로 뭐 보신 거 있어요? 있죠. 영화 지금 한 5-6편 봤어요. 혹시 요즘도 뭐 밤에 막 3편씩 심야 상영 이런 거 해요? 어떻게 이렇게 5-6편을 보지? 심야 상영을 안 하는데요. 제가 심야 상영처럼 봐요.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쭉 이어서 봐요? 네. 여기 코엑스 극장 있잖아요. 메가박스. 거기 몇 시에 문 닫는 줄 알아요? 밤새 하지 않나요? 새벽 4시나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렇게 새벽까지 해요? 그리고 한 2-3시간 쉬었다가 아침 8시에 다시 시작하죠. 보통. 그런 걸 다 알게 됐어요. 최근에요? 연속해서 계속 봐서. 근데 스위치가 켜졌다기보다 좀 더 우울해 보이세요. 목소리가 기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밤새 영화를 봐서 피곤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정신이란 대주제가 끝났잖아요. 네. 지난달에 저희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달에는 정신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번 달에는 육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육체와 관련하여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슬프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많은 얘기네요. 근데 왜 늙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늙지 않고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천기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네요. 네, 진시황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불로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와. 저희 2화 때 했던 그 얘기군요. 예, 그렇죠. 여행의 시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큰 사고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던 사람도 노화하면 노인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빨리 늙으면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자연스레 수명도 길어지겠죠? 본격적으로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노화와 관련이 있는 수명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화학 비료가 개발돼서 연작이 가능해졌죠. 원래는 농사를 지을 때 좀 쉬어줬어야 됐는데 연작이 가능해져서 그로 인해서 식량이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고 저희 전에 매너의 시작이었던가요? 상하수도의 보급. 네네. 상하수도가 보급되고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위생관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확실히 인간의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묵사발 네, 35세, 아니 그거보단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많습니다. 45세, 55세. 45세 거의 근처. 45세 근처. 47세. 46세. 그걸 못 맞추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왕이면 100% 국내산 유기농 밥상. 그러네요. 그리고 유기농. 그렇겠네. 저희가 지금 먹는 것보다 아마 훨씬 맛있었을 거고 팔도 진미를 봤잖아요. 국내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가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좋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왕한테 먼저 갖다 줬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은 거 먹었겠어요. 그죠? 중국산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아마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훨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 왕의 주치인 그 어이 있잖아요. 네. 어이없네 말고 그 어의. 어, 어이가 항상 옆에서 진료를 해주는데도 46세. 그 생각보다는 평균 수명이 적죠. 제일 오래 살았던 조선의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가 82세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태조는 72세까지 살았답니다. 오. 그 조선왕조 실록에 영조가 82세까지 그 산 거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 영조는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렸고 소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보통 5번 정도 수라상을 받는데 영조는 3번만 받았대요. 역시 그 세종이 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네, 먹었다고. 고기가 없으면. 아, 고기 좋은데. 네, 그랬다고 합니다. 영조는 술 대신에 차 마시는 걸 좋아하고 헐.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하게 오래 살 때 필요한 요소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다음 또 질문.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묵사발님. 오늘이래. 아, 오늘까지 살고 싶다고요? 아니. 오래 살아야죠. 아,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저 생명선이 되게 길어가지고,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거 믿으시는 분이시구나. 아, 근데 저는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요? 네. 그러면 그 100살 중에 얼마 정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0살까지 더 살고 싶으세요? 99살. 99살? 99살까지 건강하다가 한 살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1년 앓고 죽겠다. 아,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앓고 싶지 않은데 아니, 알아야 된대잖아요. 알아야 돼요? 아, 뭐 안 앓을 수도 있죠. 저는 짧게 살아도 건강하게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한 방에 갔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 몇 살까지 몇 살, 살고 몇 싶으세요? 오래 살면 더 좋겠지만 요즘에 워낙 뭐 130살까지도 산다니까 뭐 욕심 없이 아, 요즘 5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500살은 아니다. 500살은 좀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100살 정도 살고 겸손하게. 좀 건강하게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겸손한 거예요. 웃으시라고 했어요. 그럼요. 웃으시라고. 500살까지 살 건데, 사람들이. 아, 이렇게 또 들이대시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네, 판도라님 100살. 예,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 사실. 100살. 한 80 정도 건강할까요? 글쎄요. 지금도 비실비실 자주 아파가지고. 저는 저희 조부모님이 80대 초반까지 꽤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이제 병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약간 건강 체질이고 하니까 한 80세 정도까지는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진짜 1년 정도는 있어야 내가 죽겠구나라는 거를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앓기 시작한 지 1년 정도까지만 있다가 죽으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랑 같네요. 99살. 나머지 1년. 100살. 아니 나는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다 같이 100살까지 살다 앞으로 갑시다. 한 50년은 더 살아야죠. 저는 그냥 좀 막연하긴 한데 그냥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오, 좋아. 100살이 만약에 딱 돼서 100살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 그러면 더 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더 사느냐 아니냐는 그때 제 건강 상태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만약에 내일 모레 100살인데 너무너무 건강해. 그러면은 뭐 200살까지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호흡기 달고 막 꼼짝도 못해. 그러면은 뭐 이제 그만 가자.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200살을 사는데 80세부터 치매와 각종 노인성 질환에 걸려서 그 상태로 120년을 산다면 수명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 주변에 저희를 돌보는 가족들은 너무 힘들겠죠. 2016년 4년 전이긴 한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4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건강 수명은 64.9년.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82년 정도고요. 건강 수명은 65년. 그러니까 17.5년 정도는 아프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거죠.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하는 기대 수명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얼마 동안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인가 하는 건강 수명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 월드 베스트셀러 책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네.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에 인간 수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무려 930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투셀라라고 나오는데요. 무려 969년.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가 950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약 수명이 1000년 정도 살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살덩어리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창세기에 쓰여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한 3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3500년 전에 인간은 한 120년만 살 거야 라고 창세기에 적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볼 때 점점 그 수명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곧 120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그 엘프 있잖아요. 요정 종족. 아, 엘프 좋죠. 네, 그 요정 종족은 막 몇백 살인데도 막 청년이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 활 쏘는 요정. 그 레골라스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영화 보고 어떤 사람은 500살에서 800살일 것이다. 그 설정집에는 뭐 2900살이라고 나온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레골라스를 보면 뭐 거의 20대 청년처럼 보이죠. 호빗에도 나오니까 엄청 나이가 많은 게 맞아요. 네네네. 기네스북이 인정한 공식 최장수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공식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음바고토라는 인도네시아 남자분은 146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 비공식 기록이고요. 기네스북에서 공식으로 최장수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프랑스 여자분인데요. 이름이 잔 루이즈 칼망입니다. 줄여서 잔 칼망이라고 부를게요. 1875년생이고요. 1997년에 사망했습니다. 122세를 살았어요. 와. 성경에서 제한한 120세보다 많이 살았죠. 우리가 그 장수하려면 그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또는 흡연을 하면 뭐 담배 한 개에 비해 수명이 뭐 몇 분씩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잔칼망 여사는 무려 21세부터 97년 동안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97년. 그리고 노년에도 건강해서 노년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85세 때 펜싱을 시작했고요. 11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수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잔칼망이 90세 때 47세인 동네 변호사에게 잔칼망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잔칼망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호사가 잔칼망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잔칼망 본인이 사망한 다음에 아파트 소유권을 변호사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사는 동안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할머니가 90세잖아요. 곧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해도 되겠네. 곧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잔칼망은 무려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 변호사가 32년 동안 꼬박꼬박 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먼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묵사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30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먼저 가셨어. 그래서 변호사는 30년 동안 50만 원씩 잔칼망에게 월세로 지급을 하다가 그 아파트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할머니보다 2년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변호사가 사망한 후에 변호사의 가족들이 잔칼망에게 월세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니까. 와. 그렇죠. 잔칼망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환갑 때 사진이라고 하고요. 환갑 60대. 환갑 61세 저 정도면. 환갑 같으신데요? 사진이 좀 오래돼서 사실 뭐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멋쟁이 할머니시다. 그리고 요 사진이 112세 때 사진이랍니다. 근데 112세 사진은 112세 치고는 뭐 80세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아니, 보다 할 것 같아. 딱 72살처럼 보이시네. 아니 요즘 어르신들 너무 젊게 사셔가지고 사실 지금 그때 사진은 저희 할머니 97대 사진 같은데요. 할머니가 97까지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 98 거의 99 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3년?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정신이 너무 멀쩡하신데 계속 건강하시다가 한 3년을 허리 좀 불편하시면서 돌봄이 필요하니까 요양병원을 결국 가시더라고요. 지금 할머니 누구죠? 그 할머니? 무슨 장칼만. 칼망 할머니. 네, 멋쟁이시네요. 결론은 멋쟁이. 네, 판도라님도 오래 사셨으니까 판칼망. 아, 네, 저도 멋쟁이 판도라 할머니예요. 계속하겠습니다. 그해 태어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9년 80.2세, 2018년 82.7세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한번 비교해보면 한국은 꽤 장수나라에 속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인데요. 한국은 평균보다 2년 높은 82.7세고 미국은 평균보다 2년이 낮은 78.6세였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한국보다 기대 수명이 낮습니다. 1위는 일본인데 일본은 84.2세로 우리보다 1.5년 정도 높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위가 일본이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고 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건강한 기간을 유지하느냐겠죠? 노화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늦추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 연구는 200건도 넘는다고 합니다. 종류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한 200가지 정도 넘는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건을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어떤 테마가 받았냐면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 효소가 어떻게 염색체를 보호하는지에 관한 발견. 이 주제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 캐럴 그라이더, 잭 조스텍 이렇게 세 사람이고요. 혹시 텔로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노벨상 받으신 그 여자분 그 텔로미어 관련해서 연구소인지 회사인지 만드셔갖고 CEO 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요. 보셨군요.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전 다 많아요, 그냥. 과학에 평소에 관심 많으셔서. 묵사발님 평소에 그 과학저널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과학 저널까지는 아닌데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주제나 소재 뭐 이렇게 관련된 게 있으면 꼭 찾아봐요. 다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연구 자료라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부지런하시다. 왜냐면 그게 궁금하거든. 저게 진짜 가능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제를 다룰지 모르겠지만 공상과학 그 SF 장르 이 영화 쪽에 생명과 관련된 복제 인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전 텔로미어가 무슨 DNA 어쩌고라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도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텔로미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중학교 과학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핵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1878년 독일의 생물학자 발터 플레밍이 아닐링이라는 호염기성 염료로 세포를 염색해봤대요. 그랬더니 세포핵 속에 진하게 염색되는 실모양 물질을 발견하고 이걸 염색체라고 부르자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염색체는 영어로 크로모좀인데요. 크로모좀이 색깔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로마하고 몸을 뜻하는 그리스어 소마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컬러 바디인 거죠. 염색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X자 모양의 네네. 실뭉치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는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봐 주세요. 저건 지렁이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통통한 X. 네, 통통한 지렁이 두 마리가 뭉쳐 있는 거. 탕수육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요게 염색체인데 염색체 안에는 그 이중나선 모양으로 유명한 DNA가 있습니다. 디옥시리보핵산 DNA. 그리고 DNA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네. DNA는 4개의 기본 핵산 구성 분자로 되어 있는데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인데 요거를 앞에 글자만 따서 ATCG라고 부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의 세포는 ATCG라는 뭐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핵산 구성 분자 ATCG가 모여서 DNA, DNA가 모여서 염색체, 염색체는 세포액 안에 있고 세포 안에 세포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make sense 하신가요? 네, make sense 했습니다. 네, 어렵지만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X자 모양의 염색체의 끝부분에 관해서 연구하던 과학자가 있었는데 허먼 밀러라는 과학자였어요. 1938년에 염색체의 끝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특이하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염색체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명명합니다. 텔로미어는 그리스어로 끝을 뜻하는 텔로스와 부위를 뜻하는 메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nd part입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란 얘기죠. 텔로미어는 X자 모양의 염색체에 내 귀퉁이 끝에다가 모자를 씌운 것처럼 염색체를 보호한다거나 또 다른 비유로는 저희가 운동화 신발끈 보면 신발끈 끝에 왜 플라스틱 캡을 씌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에글릿이라고 부른대요. 에글릿의 역할은 신발끈을 구성하고 있는 실이 풀리거나 이 끝부분이 해져서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염색체를 풀리거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DNA가 아까 말씀드린 그 ATCG들이 모여서 돼 있는데 그 인간의 텔로미어는 TTAGGG, 그러니까 TTAGGG가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한쪽 나사산에는 TTAGGG 그리고 다른 쪽 나사산에는 AATCCC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가 1000번 넘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이중나사산이 있는데 그 이중나사산의 구조가 TTAGGG와 AATCCC라는 구조로 1000번 정도 막 끝에서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요게 얼만큼 반복되느냐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염색체 끝에 반복되어 있는 이 DNA 패턴인 텔로미어의 역할이 무엇이냐? 세포의 분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분열합니다.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1년 전, 2년 전 하고 외모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거는 피부 안쪽에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바깥으로 막 밀어내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기 때문이에요. 손톱을 보시면 지금 보는 손톱이 1년 전 손톱하고 모양이 사실 거의 비슷하겠지만 1년 전 손톱은 아마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죠? 걔는 다 이미 깎여서 버려졌을 거고 지금 보고 있는 손톱은 새로 자란 손톱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새로운 세포들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어요. 세포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몸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계속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포는 분열 횟수에 한계가 있어요. 1961년에 레너드 헤이플릭이라는 생물학자가 세포 분열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세포는 약 60회 정도 분열하면 분열을 멈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한계를 자기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한계라고 명명했습니다. 결국은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하지 못하고 분열의 한계를 맞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게 우리를 노화시키는 거죠. 왜 세포는 계속 분열하지 못하는 걸까요? 노벨상 수상자들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복제될 때마다 텔로미어가 마치 닳는 것처럼 줄어드는 거였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세포 분열 시 손상될 수 있는 안쪽의 DNA를 보호해야 되는데 계속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결국에는 다 닳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DNA를 보호하지 못하고 세포 분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럼 사람 수명이 개체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가 좀 덜 닳는다거나 원래부터 좀 길었다거나 막 이럴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가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텔로미어가 체내의 어떤 효소와 반응하면 짧아진 텔로미어 길이가 보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게 안티에이징이네. 와. 그렇죠. 그리고 그 효소를 텔로머라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텔로머라제가 세포 분열 시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서 염색체를 보호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텔로머라제가 진시황이 찾던 그 불로초와 아마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불로초를 너무 멀리서 찾았네. 그렇죠. 몸함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어떤 시점까지는 텔로머라제가 계속 생산이 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텔로머라제 생산이 줄고 결국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노화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텔로머라제를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체내로 보충하거나 체내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관해서 쥐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쥐를 일단 빠르게 노화시켰어요. 늙은 쥐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쥐 안에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켰더니 털이 원래는 늙어서 털이 하얗고 빠져있던 피부에서 짙은색 새 털이 자라나고 늙어서 생식 기능이 상실됐었는데 생식 기능이 복원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막은 수준이 아니라 오, 완전 회춘인데 이거는. 젊게 만들었네. 예, 회춘 수준인 거죠. 늙은 쥐를 젊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사람한테도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키는 물질 같은 거를 넣어서 회춘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실제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든 화장품 건강보조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우와. 비싸겠다. 제가 원래 화장품 가격을 잘 몰라서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검색해봐 주세요. 근데 문제는 텔로머라제가 들어가면 그 텔로미어를 보호해서 세포가 분열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정상적인 세포가 무한히 증식하는 분열을 멈추지 않는 세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렇게 분열을 멈추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혹시 무언지 아시나요? 뭐죠? 바로 암세포입니다. 지치지 않는. 네, 맞아요. 암세포는 텔로머라제가 계속 활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분열할 때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계속 분열합니다. 물론 모든 암이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한 85에서 90%까지의 암은 텔로머라제가 계속 활성화 상태여서 계속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한테 이런저런 임상실험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텔로머라제 관련 화장품을 뭐 지금 바르고 건강보조제를 먹는다고 막 다 암에 걸린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암의 텔로머라제가 계속 활성화 상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세포가 텔로머라제 활성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증식을 계속한다면 암세포의 텔로머라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암 환자에게 투입한다면 암세포의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증식을 멈출 수 있겠죠.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원리로 암세포의 텔로머라제를 비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네. 정상세포의 텔로머라제도 같이 비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연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타겟을 잘 네. 설정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목표를 잘 설정해서. 어쨌든 성공만 하면 정말 획기적인 항암 치료가 되겠네요. 네, 성공만 하면 저희의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암도 치료할 수 있겠죠. 일단 머리털이 다시 나겠네. 탈모를 정복해야 됩니다. 탈모를. 네, 탈모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텔로미어와 관련된 연구하고 실험 사례들을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생활 습관, 정신, 환경과 관련된 텔로미어 연구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텔로미어가 짧고 길어지는지 연구를 같이 말할 테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행위를 하지 않고 텔로미어가 길게 유지되는 행위를 하면 자기 삶에 적용을 하면 저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죠. 일단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더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길이가 저희의 수명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노화와 관련된 질병, 그러니까 암이나 심폐질환, 면역 이상, 당뇨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텔로미어가 짧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우울증, 불안과 우울증이 심각할수록 그리고 지속될수록 텔로미어가 짧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는 건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저한테는 되게 슬픈 얘기인데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탄산 자체라기보다는 그 탄산음료에 이제 당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로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피해가고 싶어. 네네. 그렇죠. 오래 살고 싶어서 지금 가진 핑계를 찾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인과관계가 다 확인이 된 거라고 네네네. 실험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라는 게 뭐 스트레스로 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로 네. 그 원인과 결과인 거죠. 네. 텔로미어가 혹시 짧아지면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이런 반대의 경우도 같이 나오나요? 그렇진 않나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텔로미어가 짧을 수도 있고 원체 이 사람이 텔로미어가 좀 짧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 좀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상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어쨌든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활동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네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흡연을 하면 텔로미어가 짧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다고 합니다. 밤에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대요.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렇답니다. 그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래서 호흡을 멈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수면 무호흡증을 가졌거나 코를 고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대요. 코골이 나 수술 엄청 꼭 짧아. 해야겠네. 네. 복부 지방이 심하면 텔로미어가 짧다고 하고요. 점점 모든 게 다 해당되시나요? 아니 이게 해당되는 게 점점 많이 나네. 사는 동네의 환경이 나쁠수록 텔로미어가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치안이 불안한 동네에 산다거나 녹지가 없다거나 뭐 이웃 간의 유대가 없다거나 이러면 거기 살면 텔로미어가 짧대요. 돈이 많아지지 텔로미어가 길어지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텔로미어가 짧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네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텔로미어가 못 배운 짧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교육 그런 수준이 뜻인 것 낮다는 같아요. 네. 교육 수준을 얘기하면 보통 이제 가방끈이 길다 짧다와 비슷한 의미 아닐까요? 공부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그 어디 산에 그 외국의 엄청 청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막 100세씩 사는 장수마을 이런 걸 보면 교육보다는 환경의 역할이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종류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죠. 그러니까 인자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산골짜기에서 사는 사람하고 뭐 대학생을 비교하진 않았을 거고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을 비교했거나 뭐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을 비교했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뭐 인자가 되게 많네요. 추가로 텔로미어 증가 관련된 연구를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3회 45분씩 운동을 하면 텔로머라제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운동을 한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다고 하고요. 매일 해조류를 먹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길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텔로미어에 마모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고요. 네.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비타민 C나 E가 많은 채소를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텔로미어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커피를 하루에 4잔 마시게 한 그룹하고 안 마신 그룹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커피를 마신 쪽이 텔로미어가 길었을까요? 안 마신 쪽이 길었을까요? 안 마신 쪽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마신 쪽이 아니야, 안 마신 쪽이 길었으면 좋겠어. 나는 커피를 안 마신 먹으니까. 쪽이 길게 나왔을 것 같아. 커피를 좋아하는 저희의 희망을 담아 다행히 커피를 마신 쪽에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 아쉽다. 체중 감소는 좀 특이한데 체중 감소는 텔로미어를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대요. 혼재한대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데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한 10kg 정도 감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검진 받으니까 막 여러 가지 수치가 다 좋다고 나왔다가 요요 와가지고 검진 받으니까 다시 더 나빠지더라고요. 텔로미어도 그때 다시 또 짧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불로초를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다 아는 얘기죠. 뭐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장수 비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이 텔로미어 보호 방법이 어디 뭐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만 알 수 있다. 이러면 되게 억울할 텐데 뭐 그거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래도 훨씬 난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돈 많아야지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있어야지. 근데 위안이 별로 안 되는 게 그거를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 뭐 자주 하고 다 좋긴 한데 이런 면에서 또 그 하강 나선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상승 나선을 타야겠네요. 스위치를 켜세요. 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약을 주세요. 그쵸. 약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막 살고 그러니까.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다 해결되고 텔로미어 막 길어지고. 파란 약, 빨간 약 이거 하나씩 그러면 주세요.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네요. 그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텔로미어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 DNA가 같잖아요. 일란성이니까. 네. 두 명의 66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빌 앤드루스, 또 한 명은 릭 앤드루스였는데요. 빌 앤드루스는 분자 생물학자였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서 텔로미어 나이를 재봤더니 66세의 나이인데 텔로미어 나이는 41.5세. 그리고 쌍둥이인 릭 앤드루스는 운동도 안 하고 뭐 햄버거 이런 거 맨날 불규칙하게 먹고 그래서 텔로미어 나이를 재봤더니 70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DNA를 가진 쌍둥이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텔로미어 나이가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텔로미어 길이는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텔로미어가 짧으면 아이의 텔로미어도 짧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인 수정란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엄마의 텔로미어가 짧으면 엄마가 생성한 난자의 텔로미어도 짧게 됩니다. 정자도 물론 마찬가지여서 부모 모두 영향을 주긴 하는데 특히 모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태아에게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긴 텔로미어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이제 오래 살 수 있겠죠. 좀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겠죠. 근데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텔로미어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도 피부에 얼룩하고 반점이 생기고 머리가 새고 골다공증이 오는 등 보통 사람보다 빠르게 노화하는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저희 어렸을 때 그 학교 보면 반에 굉장히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친구들 하나씩 있지 않았나요?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아, 네, 저요. 서발님은 뭐, 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저 이거 지금 초등학교 얼굴이에요. 저런. 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아. 예, 노화된 얼굴이네요. 인사 많이 받으셨겠어요. 키도 똑같았어요. 괜찮아요. 40세부터 동안이란 얘기 들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텔로미어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있어요? 찾아보니까 텔로미어를 측정하는 건강검진이 있더라고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비싸네요. 어쨌든 근데 일반인도 그 검진을 받으면 내 텔로미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결과 성적지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네, 텔로미어에 관한 설명과 당신의 지금 텔로미어 나이와 실제 나이 같은 걸 다 비교해서 마지막에 그 검진 결과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체열해서 보통 백혈구의 텔로미어를 측정하면 몸 전체 텔로미어 길이를 대표한다고 하고요. 뭐 어떤 연구에서는 침을 받아서 침에서 텔로미어를 측정한 연구도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뭐 텔로미어 측정 키트도 있다고 해서 검색해봤는데 그건 뭐 1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연구하는데 쓰는 것 같긴 한데 예. 예전에 엿장수님하고 그 노화 관련 얘기하다가 그 얘기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 바닷가재 불로장생? 맞아. 바닥까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뭐 탈피하고 계속 뭐였지? 아, 제가 그 얘기가 예전에 얘기하다가 바닷가재 불로장생 얘기가 생각나서 찾아봤는데요. 네, 맞아요. 얘기했어요, 우리. 네. 네, 바닷가재가 보통 40년에서 5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는 얼마나 사는지 모른답니다. 2009년에 미국에서 잡힌 8.6kg짜리 초대형 바닷가재는 140년 이상 산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바닷가재가 텔로머라제가 계속 활성 상태로 있어서 노화가 인간보다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그치, 바닥가재를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네, 노화에서 죽는다기보다는 그 바닷가재가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 탈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탈피하다가 지쳐서 죽는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잡혀서 먹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잡혀서 먹히는 경우도 많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닷가재가 아니었고요. 지금 생각났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해삼을 얘기한 거였어요. 아, 해삼. 예, 맞아요. 해삼도. 해삼은 이렇게 몸을 잘라도 네, 잘라도 그 플라나리아처럼. 예. 예, 플라나리아나 이런 것처럼 자기 하나하나가 새로운 개체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서 몸이 마르잖아요. 네네. 말랐다가 다시 바닷물에 넣으면 다시 또 살아난대요. 우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뭐 그 토막토막을 내서 진짜 정말 완전 막 그 채쳐가지고 토막토막을 내도 네.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해삼의 수명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먹기 직전까지죠. 국사발림 수산주로 해삼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아예 많이 먹죠.
뱃속에 해삼들이 가득가득. 아, 그럼요. 빨리 내보내기도 하니까. 노화와 관련된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인타임이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인타임. 시계. 아, 네네네. 2011년에 개봉한 영화고,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했고, 아, 이쁘죠. 앤드루 니콜 감독입니다. 아, 그게 혹시 저거 아니에요? 그 몸은 20살에 멈춰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돈처럼 거래되는 그런 영화 아닌가요? 네네. 설명드려볼게요. 미래 시대인데, 유전자 조작으로 25세까지 성장을 하고, 그 뒤로는 해가 지나도 신체가 늙지를 않아요. 마치 텔로머라즈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지만, 또 암 같은 부작용은 없어요. 대신에 팔에 전자시계 같은 타이머가 있어서 25세가 되면 갑자기 타이머에 불이 딱 들어오면서 1년짜리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이제 1년부터 시작해서 1초씩 점점 내려가는데 타이머가 0이 되면 건강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아, 시한폭탄이네요. 대신에 이제 자기의 남은 수명을 항상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몇 분 더 살 수 있구나, 며칠 살 수 있구나. 물론 수명이 남아 있어도 총에 맞는다거나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는 돈이 아니라 자기가 팔에 있는 그 타이머의 시간으로 구매를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팔에 있는 타이머의 시간이 충전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커피 한 잔에 4분, 버스 요금으로 1시간, 스포츠카는 59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네네네. 월급으로 시간을 네. 뭐 1년 받았다. 그럼 그 1년 가지고 쌀 사는데 뭐 50분 쓰고 그렇죠. 버스 타는데 2시간 쓰고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 잔고가 0이 되면 죽는 거네요. 맞아요. 숨만 쉬고 살아있는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죽는 거죠. 네. 영화에서 부자는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조연 중에 105살인데, 그러니까 되게 부자겠죠. 물론 이제 105살이지만 25세의 청년 외모를 가진 남자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일용직 28세 주인공과 만났을 때 주인공이 와, 돈도 많고 105살이라 진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105살 부자가 나는 충분히 살았어. 몸은 멀쩡해도 정신은 죽게 되어 있어. 라고 대사를 하는데 전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고 몸이 늙지 않아도 정신은 좀 늙지 않을까? 어떤 공허나 허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105살의 부자는 주인공한테 자기의 남은 시간을 다 주고 자살을 선택해요. 그리고 거기 재벌 딸로 나오는 여주인공의 대사 중에 가난하면 죽고 부자면 헛살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항상 죽음에 쫓기고요. 네. 부자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없게 사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금 그 대사를 들으니까 그 부자들이 네. 시간을 가지고 팔씨름 같은 거를 하는데 아, 네네네. 상대방에서 시간을 뺏어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타이머를 맞대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 줄 수 있어가지고 그 팔씨름을 해서 이렇게 기울고 저렇게 기울고 하면서 수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을 즐기더라고요. 마치 목숨을 걸고 하는 스피드 게임 같은 그쵸. 느낌으로 부자들이 헛산다는 대사가 확 와닿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 부유층에 사는 도시의 주인공들이 갔는데 다른 부자들이 주인공을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공이 거기서 뛰어다녔거든요. 부유층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뛰지 않아요. 시간이 많고 돈도 많기 때문에 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난했던 주인공은 늘 시간에 쫓겨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거기서도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영화에 대해서 평가가 좀 갈리긴 하는데 예, 뭐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안티에이징. 이제 저희가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보톡스 있잖아요. 시술. 네.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보톨리늄 독소, 그러니까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크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 균이라는 균이 생성하는 강력한 독인데요. 거의 뭐 인간이 발견한 독 중에 가장 강력한 독으로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상한 통조림 같은 데서 생긴다고 해요. 1944년 독일에서 200명이 한 번에 식중독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공통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통조림 음식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어허. 아마 상한 통조림의 박테리아가 배출한 독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 이 보툴리늄 독소에 중독되면 중독된 조직은 감각이 사라지고 근육에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육을 마비시켜서 갸름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1973년에 미국의 한 안과 의사가 보톨리늄 독소를 가지고 눈꺼풀 경련과 근육의 과다 수축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1987년에 캐나다의 한 피부과 의사가 보톨리늄 독소로 눈꺼풀 경련을 치료하다가 주름이 개선되네 하는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약회사가 이걸 이용해서 주름 개선제를 만들고 이름을 보톡스라고 지었고 이제 그 보톡스가 일반 명사화된 거죠. 근육이 마비돼서 수축하는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근육 위에 있는 피부가 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름살 근처 근육에 보톡스를 투입하면 주름살이 펴져요. 극미량을 주사하는데도 효과가 몇 개월씩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물론 되게 드물긴 하지만 내성이 생기는 사람도 있대요.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으로 인해서 생긴 이마나 눈가, 입가 주름에만 효과가 있고 이미 피부 노화로 처진 주름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미 처진 거는 소용이 없다고요? 네, 그게 근육하고 관련이 있는 주름이면 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늘어난 살 같은 건 안 되나 봐요. 텔로미어 외에 노화의 다른 이론도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활성산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희 세포 안에 아까 뭐 세포액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 네. 미토콘드리아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체내에 양분이 공급되고 그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분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이제 에너지하고 열을 내는데 그리고 나서 부산물로 그 라디칼이라고도 부르는 활성산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렇게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그 배기가스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으면 신체의 다른 분자들하고 쉽게 산화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반응을 일으키면 쇠가 산화반응을 일으키면 이렇게 녹슬고 사과 깎아놓으면은 그 산화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활성산소는 세포하고 반응해서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고 마치 방사선처럼 DNA를 공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수록 그러면 노화도 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활성산소는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리포푸신으로 변하는데 노인 반점의 성분이라고 해요. 그 검버섯. 네. 그 리포푸신이 뇌에 축적되면 치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아하. 피부에만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노화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네. 활성산소 유발 행위는 과식, 흡연, 과도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또 자외선의 과다한 노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래요. 해당 사항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목사발님 하루에 그 푸시업 200개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0개만 하세요. 제가 200개라 그랬어요, 저번에. 네. 아, 그렇게 얘기했죠. 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150개만 하고요. 스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200개씩 해요. 스쿼트는 200개 할 수 있죠. 근육이 훨씬 크니까. 그렇죠. 스쿼트 뭐 보니까 500개 도전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점점 늘려나가 보려고. 근데 일부 부위만 그렇게 어쨌든 그 막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어서 과도한 운동 쪽에 안 속하더라고요. 그 운동 중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저 중독이에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운동을 해도 계속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히 과도한 운동일 수 있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 마라톤 동호회 하고 막 이랬을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화로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과도한 운동이라는 게 아마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겠죠. 뭐 푸시업 200번이 과도하고 뭐 그거 뭐 이하는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본인들이 아시지 않을까. 단련을 하는 정도의 운동이냐 아니면 몸을 깎아 먹을 정도의 그렇죠. 노동도 과도한 운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관절 상할 정도로 막. 네. 자, 그래서 활성산소를 저희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는데 그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식물에 주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식물에 왜 많냐면 사람은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에 기미, 피부암 같은 것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식물은 햇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 같은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진화를 활성산소를 스스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천재네.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기 내부에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왜 나무 같은 거 막 400~500년 막 1000년 이렇게 살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식물이 더 길게 살아요. 그래서 식물 내부에 뭐 카로틴, 비타민 C, E 같은 게 많이 있고 이거를 동물인 우리 몸에서는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항산화 방법 전략을
항산화제를 많이 가진 식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줄이자 이런 전략인 거죠. 나무를 많이 먹으면 되겠다. 나무 식물이라고 꼭 나무, 아, 그거 나무 왜 고로쇠 액 있잖아요. 고로쇠 수액. 그런 거.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채소나 이런 식물을 많이 먹기 힘들어지니까 그 뭐 비타민제라던가 그런 약제로 좀 커버하려고 많이 발달한 것 같네요. 그렇죠. 고로쇠 수액은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것도 그냥 역시 단물이라고 뭐 그런 아. 얘기 들었던 것 같고 과도한 운동이랑 똑같군. 그런 연구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그 정제된 거보다 그냥 채소에 들어있는 걸 뭐 먹는 게 좀 더 낫다?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뭐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뭐 논란도 되게 많긴. 안 먹는 거보다야 뭐 다 낫겠죠. 텔로미어하고 텔로머라제 그리고 활성산소, 항산화제 등을 알아봤지만 아직도 왜 꼭 우리가 늙어야만 하나 그냥 계속 사는 존재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께 노화도 진화의 결과라는 진화생물학자 조지 윌리엄스의 노화의 진화 이론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화의 진화. 아. 네, 노화의 진화 이론. 그러니까 진화가 선택한 부분이다 이거죠. 노화도. 그렇죠. 노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가 네네네. 되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일단 노화를 번식 능력이나 재생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나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또 자연 상태에서 늙어 죽기보다는 사고로 죽거나 감염병이나 포식자에게 잡아 먹혀서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길게 수명을 누린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제명에 못 사는 거죠. 뭐 잡혀 먹거나 어디서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감염병에 전염되거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그렇죠. 훨씬 더 맞아 많았던. 죽거나. 그 외부 요인이 워낙에 많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물들의 전략은 지금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을 문어발식으로 여러 데다 투자한다기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딱 몰아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번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어가 자라서 강을 거슬러 고향에 가가지고 알을 낳고 죽는다. 네. 그러니까 굳이 되게 힘든데 그거 꼭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막 거슬러 올라가다 막 곰한테 잡혀서 먹히고 막 이런 거 TV에서 본 것 네네. 같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 알을 낳고 또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죽고 맞아요. 왜 곤충이 짝짓기 한 다음에 죽거나 아니면 곤충도 알을 낳으면 죽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적을 때는 번식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여기에 몰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노화가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고 네. 그 에너지 총량을 젊은 시절에 번식에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에 남은 에너지가 얼마 없어서 노화가 되는 쪽으로 네, 진화를 했다. 진화를 했다. 네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들어보시죠?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유전자는 젊을 때는 생식력을 왕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늙어서는 똑같은 유전자가 전립선 암에 걸리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 조선시대에 환관의 족보인 양세계보라는 게 있는데요. 양세계보를 보면 환관들의 수명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양세계보를 통해서 타계층, 그러니까 뭐 천민이나 양반들하고 환관들의 수명을 비교해봤습니다. 천민의 평균 수명은 40세에서 47세 정도. 양반은 조금 더 살았어요. 양반은 한 50세에서 56세. 환관은 몇 살 정도였을까요? 80. 80까지는 못 살고 환관은 무려 70세. 평균 수명의 7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훨씬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차이가 나네요. 눈에 많이. 띄게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보면 생식을 포기함으로써 수명이 연장된 거죠. 뭐 비슷한 이야기로 개나 고양이를 그 중성화 수술시키면 네.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개를 중성화 수술했을 때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 혹시 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러 가야겠다. 100살까지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생식을 포기하시고 아, 정말 너무 웃긴다. 오늘 에피소드의 결론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자. 오늘 얘기의 결론이 정말. 아니 근데 실제로 막 수술 안 해도 자녀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더 오래 살지도 몰라요. 기쁨도 많이 얻겠지만. 네.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균형을 어떻게 맞추나 또 사람마다 워낙에 다르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적당히 운동도 하고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건강하게. 아니 그리고 왕들이 그 아까 초반에 왕들의 수명이 아주 짧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론을 생각해보면 왕은 그 후사를 남기기 위해 후궁이 엄청 많고 거의 매일 지정된 뭐 왕비나 후궁 방에 가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너무 일찍이 다 쓰셨나? 자식도 엄청 많이 낳고 막 왕자 막 10몇 명 막 이렇게 낳으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도. 100%네요, 100%. 아껴 써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결론이 오늘 좀 씁쓸하네요. 오래 살 것이냐, 즐겁게 살 것이냐. 텔로미아제인가 그거 빨리 개발해서 텔로머라제. 하면은 예. 네, 라제.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거는 먹기가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쵸. 그게 아직 실험이 다 됐는지도 알 수 없고. 네, 좀 더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될 근데 것 얼마 안 같아요. 남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를 쓴 사람들이 몇십 년 후의 결과를 봐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내가 그걸 먹는다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암세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감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젊은 사람이 암이 훨씬 더 전이가 잘 되고 빨리 커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이가 많으면 암도 천천히 번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래서 자주 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 요즘에 워낙 챙겨 먹으니까 어떤 분은 이것도 그분 개인차겠지만 홍삼을 드셨는데 그게 몸에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암세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그 암세포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자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섭취를 해야 예를 들어 홍삼처럼 그렇게 좀 위험한 상황까지 안 갈 수도 영양분을 나쁜 세포에게 제공하는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다른 알약으로 먹는 우리가 뭐 노화를 좀 방지하겠다고 항산화제니 뭐니 이런 거 먹는 것도 괜히 그거 좋겠다고 뭐 비타민도 그렇고 막 한 움큼씩 먹잖아요. 근데 몸 상태를 잘 모르고 그거를 먹으면 간에 오히려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양소가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데 영양제로 약으로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뭐 합성 성분으로 인식을 해서 간이 그걸 해독하는데 너무 무리를 한대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의원에 언젠가 갔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주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체질 검사를 해서 그 한방에서 말하는 팔체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검사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체질식을 하면 몸이 훨씬 좋아지고 뭐 오래 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간 김에 진맥을 하면서 선생님 저의 체질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되게 나이 지긋하시고 대학 교수 오래 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한의원 하고 계시는 머리 백발의 이런 한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말씀은 체질식을 자기는 오히려 권장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건 먹고 저건 안 먹고 보다도 요즘은 음식이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기농 이런 걸 찾아서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골고루만 먹는다면 무엇을 먹든 관계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에 관해서 뭐 텔로머라이제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가 막 찾아서 먹고 이런 거보다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더 될 것 같아요. 검사를 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저건 안 먹어야 되고 근데 그걸 열심히 막 뭔가를 부족해서 챙겨 먹었어. 근데 몇 년 지나고 검사를 했더니 그게 또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뭐 이렇지 않을까.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 우리 그러면은 끝나고 한잔 합시다. 한 잔은 어느 균형을 맞춰주는 건가요? 알코올도 먹어야죠. 간에 무리가 간다니까요, 저는. 네. 적당히 드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 안 해도 어떤 약 하나만 먹으면 세포가 늙지 않아서 무병장수한다 이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 텔로미어를 복원하는 텔로머라제 활성화도 인체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언젠가는 불로초 같은 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연구를 기다리는 동안은 우리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해서 그런 약이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 잘 버팁시다. 존경스러운 버티기죠.
그래서 다들 100세, 200세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메이크 센스 했길 바라는 아마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유익했어요.